대략 20년 전에 이 브릭이 벽돌이야, 벽돌. 그리고 몰타르는 이거야. 이거. 요런 거 본 적 있지? 집 짓거나 그럴 때 이렇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나중에 이제 이게 마르고 수분이 날아가면 벽돌과 벽돌을 달라붙게 만들잖아. 아니면 이제 돌담 같은 거 쌓을 때도 돌과 돌 사이에 요런 거, 약간 회반죽 같은 거, 좀 시멘트하고 이제 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섞어서 만드는 거. 요런 식으로. 본 적 있지? 이런 거. 근데 요즘은 뭐 벽돌집이 요즘은 많이 없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마 간혹 지나가다 보면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담장 같은 거 쌓거나 막 그럴 때 이런 거, 이런 담벼락,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바로 몰타르야. 굳이 이거 동영상 봐야 되나? 참나. 이거 이런 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집 짓는 아저씨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것도 보면 되게 기술이 필요해. 이렇게 줄 같은 거 이렇게 한 다음에 수평 같은 거 맞추려고 이렇게 실 같은 거나 이런 거나, 기본적으로 이거 처음에 이제 그 반죽을 만들려면 섞어야 되니까, 그리고 정확한 비율이 필요하지. 물, 그 다음에 시멘트, 모래, 이거의 비율이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만드는 거. 이게 몰타르야. 됐죠? 그럼 결국 이게 벽돌과 몰타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오프라인이야, 오프라인. 실제 벽돌과 벽돌을 붙이는 거니까 정말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 그게 몰타르야. 이게 또 어디에 나오는 거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벽돌과 모르타르로 된 가게잖아. 그러니까 정말로 현실에서 존재하는 가게를 말하는 거야. 이게 어디에 나온 적이 있냐 하면, 이게 예전에 소아고등학교 이제 부교재였는데, 그 기본적인 주제가 이제 길거리 음식이야. 길거리 음식. 무슨 뭐 그 푸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왜 뭐지 그거? 작은 포장마차 같은 뭐 그런 거. 노량진 같은 데 가면은 왜 컵밥 같은 거 파는 곳, 그런 거 있지. 작은 판매대. 이제 그런 거, 이 길거리 음식의 기능과 장점이 뭐냐. 그래서 그 노점상한테는 당연히 이제 수입을 제공해 주겠지. 수입을. 그리고 이제 값비싼 식당에서 식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그래도 뭔가 음식의 안정성,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정성. 컵밥 먹어봤어? 노량진? 먹어봤어? 보통 지금은 좀 올랐지? 올라서 한 3,500원인가? 아마 3,500원? 4,000원? 그 정도 할 거야. 할 거야. 그런 음식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초보 요리사한테는 과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반응이 궁금할 때, 그렇다고 처음에 정말 무슨 뭐 전 재산 들여가지고 식당을 차릴 수 없으니까 한번 이렇게 시험 삼아 한번 보는 거지. 이제 과연 내가 만든 음식에 대한 손님의 반응을 미리 한번 떠보는 거지. 좀 적은 금액으로. 그런 다음에 반응이 괜찮으면 식당을 차리고, 뭐 그런 하나의 관문, 게이트웨이를 제공한다. 그럴 때 여기에 어디 나오는 거 하면 여기 나왔다. 그 정말로 현실에 존재하는 식당, 정말로 건물로 되어 있는 그런 정식 식당, 그런 것을 런치할 아직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셰프, 이런 셰프들한테는 이 푸드카트나 푸드트럭이 하나의 관문, 게이트웨이, 관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맞죠? 여기 오프라인 식당을 말하는 거야. 브릭 앤 몰타르. 그러면 대략 20년 전에 오프라인 상점들이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냐?
give way to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give way to. 바뀌다, 대체되다. 그리고 말 그대로 길을 주다야. 그래서 이게 내주다야. 그러니까 약간 그 항복 같은 개념 있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길을 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럴 때도 써. give way to. 이 오프라인 상점들이 이거는 일렉트로닉과 일렉트릭은 꼭 구별하라고 했지. 일렉트릭은 얘는 전기, 일렉트릭, 일렉트릭 기타, 전기 기타, 일렉트로닉, 전자. 그러면 전자 커머스. 커머스는 상업, 상거래. 즉 전자상거래. 그러니까 즉 뭐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모바일 쇼핑이나 이런 거, 그런 거에 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이러면서 뭐 20년쯤 조금 더 됐네. 보통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거의 가장 초창기 전자상거래 쇼핑몰은 그거였어. 인터파크. 근데 요즘은 잘 안 쓰지. 인터파크 많이 안 쓰지요. 인터파크, 옥션, 그러다가 G마켓이 거의 가장 초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SK에서 11번가 뭐 만들고, 그리고 이제 뭐 쿠팡 같은 게 그 후에 좀 나오기 시작하고, 거의 흐름이 그렇게 됐어. 흐름이 거의 그 전자상거래에 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인터넷의 특징을 보통 뽀시라고 해. 땅땅땅땅. 인터넷의 특징. 커머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같은 거. 이거 덕분에 정말 진짜 평생 한번 지나가다가 만날 일도 없는 사람하고 뭐 채팅을 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잖아. 이것 때문에. 그 다음이 커뮤니티. 네이버 밴드, 네이버 카페, 또 뭐지? 페이스북 그룹 뭐 이런 거 있잖아. 커뮤니티. 그리고 마지막이 컨텐츠. 웹툰. 이런 웹소설. 근데 웹소설도 정말 요즘 많이 보는 것 같더라. 근데 나는 한 번도, 물론 지민이가 쓴 웹소설은 한 번 봤다. 모르게요. 네가 나 보여줬잖아. 진짜 네가 나 보여줬잖아. 내가 참고 읽었어. 왜 읽었어요? 뭐야? 그게 이제 선생님이 본 처음이자 마지막 웹소설이었어 이제. 그리고 나는 웹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웹툰이요? 근데 많이 보더라고. 많이. 그런 게 다 컨텐츠지. 그런 게 다 인터넷이니까 가능한 거지. 그런 게. 그전에는 그 오프라인에 그 뭐야, 만화가게, 만화방, 이게 직접 가서 한 권당 얼마 뭐 이렇게 돈을 내고 보든지, 아니면 그 입장료를 내면 무제한으로 만화를 볼 수 있는. 그때 선생님 기억에 한 3,000원인가? 선생님 고딩 때? 그 3,000원? 5,000원? 3,000원? 5,000원? 가물가물하다. 한 3,000원 같아. 3,000원. 그 정도 돈을 내면 하루 종일 그 만화 가게에서 원하는 거 만화를 다 볼 수가 있어. 거의.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데 가서 직접 거기서 이제 책꽂이에 꺼내서 만화를 읽어요. 이렇게.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누가 만화방에 가서 만화 보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 지금은. 이렇게
인터넷이 세상을 많이 바꿔놨잖아. 또 많은 사람한테는 어떤 기회가 되기도 했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회가 되기도 했고, 또 많은 회사들이 또 인터넷 통해서 뭐 진짜 거대 IT 기업으로 성장하기도 했고, 예를 들어 미국의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거대한 5개의 IT 기업. F는 페이스북, A는 애플, 하나 더 아마존.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기업 아마존. 근데 원래 아마존도 처음에는 책만 팔았어. 온리. 책만 팔았어. 선생님도 그 미국 원서 한 권 구입하느라고 그때 처음으로 아마존에 가입하고 막 그랬어. 그때 처음으로 내가 이제 그 영어로 뭘 주소 이름 뭐 이거 쓰고 가입한 곳이 이제 아마존이었어. 미국이야. 어? 누구? 너 뭐 하는 거야 너? 이거 모를 수가 없어. 어? N이야 N. 미국 기업이라고. 미국의 가장 거대한 IT 기업. 코로나 때문에 정말 확 커진 기업. 마스크. 야, N이라고 N. 아 마스크가 웬 말이야? 집에 TV에 아마 거의 딱 그래. 넷플릭스. 얘는 구글. 보통 그래서 빵 이래 보면 거의. 마스크. 아 정말 마스크 정말 신선했어 아주 진짜. 그러니까 이 현실의 상점들이 전자상거래 업체한테 뭔가 길을 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아진 기업도 있지만 안 좋아진 기업도 있잖아. 인터넷 때문에 좀 손해를 본 어떤 업종도 꽤 많지. 꽤. 선생님 큰고모 같은 경우도 인터넷 때문에 망했어. 원래 그분이 뭐 했는가 하면 한양대학교 그 대학교 안에 복사실을 운영했어. 복사실. 굉장히 큰. 우리 이 강의실 한 2배 만에. 그러니까 복사기가 선생님이 한번 갔을 때 12대 좀 있는 것 같아요. 12대, 14대가 있어. 정말 최고의 성능의 복사기. 겁나 빠르. 착착착착 나오는 막. 그 당시에. 그러면 그때는 학생들이 뭔가 이제 좀 뭐 자료가 필요하거나 그러면 옆에 이제 필기 잘하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이제 막 복사를 해. 그리고 막 책을 가져와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복사를 해. 그럼 복사를 한번 했다 하면 양이 뭐 한두 장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잔뜩 해. 이렇게 막 50장, 100장 막 이런 식으로 막 복사를 해. 그래서 그게 그리고 학교 안에 복사실은 그거 하나니까 독점이지 독점.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 그거 진짜 복사 그거. 근데 그게 장난이 아니었어. 정말 특히 시험 기간 이럴 때는 뭐 막 복사기가 막 겁나 막 돌아가는 막. 그래서 그때 그 돈 벌어서 뭐 제주도에 땅 사고 막 그랬어. 굉장히 많이 벌었지. 그랬는데 인터넷이 오니까 학생들이 복사를 잘 안 해. 왜냐면 검색을 해서 거기다가 마우스로 드래그,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파일로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굳이 내가 그거를 나중에 보기 위해서 복사를 할 필요가 많이 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복사의 양이 팍팍팍팍팍 줄었지. 결국은 뭐 쫄딱 망한 건 아니지만 별로 그렇게 이게 매력이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그냥 그만뒀어. 그만두고 지금은 제주도에 집 짓고 그냥 거기서 그냥 이제 은퇴 생활 하신다고 내려가셨어. 그래서 우리 고모는 자기는 인터넷이 세상에 제일 이때. 인터넷만 아니었으면
한 10년은 더 해먹는 건데 안정적으로 못했지. 배가 너무 아픈데 집에 가야 막 그랬지 막 그런 일이 하나 있었다. 그런 업종은 좀 손해를 받고 또 물론 이제 굉장히 기회가 된 업종도 있고 아무튼 전자상거래 업체에 길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민 해보시면 좋든 나쁘든 변화는 근본적으로 변한다. 소비자들의 동사는 perceive 인식하다. 얘는 인식. 좋든 나쁘든 어떤 그 전자상거래로의 어떤 그 변화는 근본적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켰습니다. 뭐에 대한 인식이냐? 쇼핑의 경험에 대한, 그러니까 쇼핑이란 어떤 것이냐 하는 그 소비자들의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전에 인터넷 시대 이전의 쇼핑은 일단 간다지. 뭔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간다잖아. 일단 간다, 본다, 그리고 뭔가 만져본다, 뭐 입어보고 신어보고 뭐 먹어보고 한다. 그런 다음에 산다, 가져온다. 이게 쇼핑의 기본적인 경험이었잖아. 근데 인터넷은 검색한다, 가격을 비교한다, 사람들의 후기를 읽는다. 그거잖아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쇼핑에 대한 경험이 그거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확 바뀐 거지. 그 다음에 A. Before long은 말 그대로 오래되기 전 이거니까 결국 곧 이거야. 곧. 다음 분. 곧 전자상거래 책 시장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expand 확장하다, 확장되다, 다돼. 확장시키다, 확장되다, 다돼. 조심해 이거. expand랑 혼동하면 안 돼. expand는 헷갈리면 이 생각해. 이거 알잖아. 값비싼 expensive 요거잖아. 요거지. 요게 값비싼. 그리고 요게 expand는 소비하다, 지출하다야. 이게 값이 비싼 거는 뭔가 소비를 하잖아. 요거랑 연결시켜서 요거는 소비하다, 지출하다. 요거는 확장시키다, 확장되다. 곧 전자상거래 책 시장은 자연스럽게 확장했다, 확장되었다. 뭐 하도록? 추가적인 카테고리들을 포함하도록. 예를 들어 뭐 같은? CD나 DVD 같은. 처음에는 온리 책만 팔았다가 CD, DVD. 인터파크도 초창기에는 책을 많이 팔았어. 초창기에는. 그러다가 이제 뭐 CD 팔고 DVD 팔고 그리고 나서 그거 공연 예약 같은 거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카테고리를 추가한 거야. 이제 다른 것도 이제 막. 그리고 이제 그 인터넷 쇼핑 시장이 확 커지게 된 또 계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드디어 옷을 인터넷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쇼핑몰이 확 커졌어. 그 전까지는 누가 옷을 인터넷으로 사? 입어봐야지.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인터넷으로 이제 구입을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또 확 커지셔야겠지. 지금은 정말 많이 하더라. 이렇게 뭐 옷이든 신발이든 뭐 이런 거 인터넷으로 많이 하더라. 뭐 아씨 뭐지 이거 무신사. 난 그거 처음에 들을 때마다 무슨 절 이름인 줄 알았어. 어디서 샀다고? 무신사. 그래서 나 무슨 절에서 뭘 파나 했는데 그게 유명한 그거 이름이더라. 선생님 몰라. 한번 사본 적도 없지만. 아무튼
이 CD나 DVD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으로. 또 그 다음으로. 이제 뭐 쇼핑몰이야 어차피 쉽지 뭐. 카테고리 추가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일이니까 자꾸. 어차피 판만 깔아주면 알아서 판매자들이 거기에 입점해서 물건을 등록하고 하니까 기본적인 플랫폼만 대주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돌아가니까 보면. 그러니까 인터넷 거대 IT 기업은 거의 하나같이 다 자기네들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기네들이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 별로 없어. 구글만 하더라도 그냥 판만 깔아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찾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지 뭐. 네이버도 그렇잖아요. 네이버도 네이버가 만드는 컨텐츠 있냐? 별로 없잖아. 거기 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뭔가 콘텐츠를 만들고 물건을 팔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고 네이버 밴드에 글을 올리고 댓글 달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대 기업들은 거의 다 그냥 판만 깔아주는 기업이 거의 다. 뭐 애플이나 구글도 뭐 그냥 그 어플 스토어만 운영하면 알아서 개발자들이 거기에 어플을 올리잖아요. 그게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카테고리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면 전자상거래는 하은 곧 뭐 했대? 곧 눈덩이처럼 말 그대로 스노우볼이야.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뭘로 커졌냐? 거대한 이거 산업 거대한 산업으로 커졌습니다. Today. 오늘날에 거대한 산업으로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컴마 웨어는 무조건 컴마 웨어는 무조건 엔데어리야. 오늘날의 거대한 산업으로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신은 살 수 있다. 뭘 사? 모든 것을 뭐로부터? 야, 너 이거 해외여행 가면 이거 모르면 많이 불편해. 뭐라고? 똥 뭘로 닦아? 휴지 화장실의 휴지로부터 이제는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온라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돌잔치를 얘기했나? 얘기했냐? 돌잔치 갔는데 사회자가 이제 이벤트를 하는 거야. 이벤트를 하는 건데 이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오신 분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가장 어르신 막 그랬더니 이제 뭐 80 몇 세 막 하다가 이제 결국 상품을 타가신 분은 96세 그분이 상품을 타가 그분이 윈. 자 오늘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난 속으로 분명히 제주도 있다 막 그랬는데 뭐 포항이요 부산이요 대구요 하다가 제주요 역시 제주가 윈이지. 근데 잠깐 LA가 있었어. 그래서 사회자가 아니 돌잔치 오려고 지금 LA에서 온 거냐고 했더니 꼭 이건 아니고 다른 일이 있는데 마침 돌잔치가 있어서 겸사겸사 왔다. 그래서 LA가 결국 LA에서 오신 분이 결국 위너. 제주도에서 오신 분은 몹시 실망하시더라. 뭐. 자 아직 실망이 이르십니다. 자 여러분 자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신용카드로 가장 큰 금액을 긁었다. 한 번에 가장 큰 금액을 긁었다 하시는 분 금액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뭐 휴대폰에 뭐 그 결제 내역이나 뭐 이런 걸 영수증이나 이걸 보여주면 주겠대. 그러더니 이제 뭐 180만 원이요, 뭐 200만 원이요,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가지고 뭐 TV 같은 거 사면은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그날의 위너는 얼마인지 알아? 그날의 위너는 4,200만 원. 자동차를 카드로 구입한 거야. 4,200만 원 일시불 한방.
그분이 이제 그 상품을 타갔어. 자,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마지막입니다. 이번엔 가장 적은 금액을 긁었다. 최소 금액으로 신용카드를 결제하신 분 했더니 뭐 1,000원이요. 아, 1,000원이요. 안 돼. 이제 800원이요. 500원이요. 근데 그날의 승자는 얼마인지 알아? 야, 1원을 가지고 카드로 살 수 있는 뭐가가 있어야지. 뭐가가 그날의 승자는 50원. 비닐봉투. 비닐봉투.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결제를 했는데 들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못 들고 가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근데 뭐 요즘은 현금을 아예 안 가져다니는 분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50원을 계좌 이체 이거 막 이거 눌러서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그냥 긁었나 봐. 그래서 이거 휴대폰을 보면서 여기 50원 보여주더라고. 50원이 결국 최소 금액으로 그분이 상품을 가져가셨고 선생님은 뭐 아무거에도 해당 사항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오 대박 헐 대박 뭐 이러기만 하고 말았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돌려지 가기 전에 꼭 50원을 긁거나 어디 가서 하여튼 동네 편의점에 가서 봉투라도 하나 사. 30원이든 50원이든 하나 사나. 혹시 알아? 또 그날 또 그거를 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아 요즘 돌잔치의 스케일이 이렇구나 보면 그렇다고 뭐 4천만 원 긁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거에 이르기까지 과연 인터넷으로 무엇까지 살 수 있냐 보다 무엇을 못 사느냐가 도대체 살 수 없는 게 뭘까? 그거를 파악하는 게 더 빠르겠지. 사실상 뭐 거의 모든 거를 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런 것도 파나? 하면 꼭 팔더라. 거의 분명히 어딘가에서는 팔고 있더라. 어딘가에서는 뭐 보면 참 대단한 시대야. 그것도 진짜 밤 11시에 주문해도 새벽에 문 앞에 와 있고 막 참 무시무시한 시대야. 그렇대. 자, 그 다음에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성도 이거 되겠어? 일단 nowhere는 뭐야? nowhere 어디에도 일단 여기까지만. 책 세일보다 더 분명한 변화는 어디에도 없다. 오 잘했어. 그 변화가 책 판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백한 곳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거 혹시 우리 얼마 전에 부정어 도치 기억나? 부정어 도치할 때 그때 부정어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 주어 동사가 바뀐다. 근데 비동사나 조동사는 그냥 쇽 바뀐다고 했지. 그래서 원래는 the shift was인데 그냥 was the ship 이렇게 바뀐 거야. 이것도 도치야, 도치. 부정어 도치야. 그래서 부정어 도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변화가 책 판매보다 더 분명하고 더 명백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왔네. 컴마 위치는 거의 95% and it이라고 했지. and it. 그리고 이거 뭐였어? it와 i는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그러면 it's how는 그것이 뭐뭐한 방법이다. 그것이 삐리리한 방법이다. 그것이 삐리리하게 된 방법이다. 뭐 하게 된? 온라인 온라인 서점이 그들의 시작을 얻게 된 방법입니다. 이거래. 다음 3빈. 이거 조심해야 돼. 피지컬은 물론 신체적인인데 요거의 또 하나의 뜻 물리적인 물리적인 서점들은
is B. B만큼 A한 그 뭐만큼? Virtual Bookstore. 가상의 서점이 할 수 있는 것만큼 많은 타이틀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서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서점, 예를 들어 뭐 교보문고나 아니면 광명의 영동문고나 이런 현실의 오프라인의 서점이 가상의 서점, 예를 들어 뭐 예스24 있잖아. 왜 그 온라인 책 파는 거 알라딘 같은 곳 있잖아. 왜 그런 곳만큼 많은 타이틀, 그러니까 많은 책 제목들, 다른 말로 많은 북스야, 많은 책들을 보유하고 있을 수가 없지. 보통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이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 굉장히 커,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온라인 책 판매 사이트만큼 많은 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잖아. 한계가 있지. 매장에 한계가 있으니까. 책꽂이를 아무리 높게 쌓아도 한계가 있지. 근데 온라인 서점 같은 데는 뭐 정말 거의 없는 책이 없을 만큼, 보통 그 온라인 서점들은 보니까 어디지? 파주에 출판 단지에 내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는 정말 어떤 그 출판과 관련된 게 쫙 있어. 거기에 있더만 그 알라딘 책 판매 사이트가 책을 보관하는 곳이, 창고가 와 어마무시해. 거기에 엄청난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뭐 이렇게 오프라인이 온라인을 이길 수가 없지 거의. 그래서 이 온라인 때문에 이 동네 서점들이 다 문 닫았잖아. 처음에는 또 책을 되게 싸게 팔았어, 온라인이. 그러니 게임이 안 되지. 편하게 집으로 배달와, 책도 싸. 그 사람들이 오프라인 서점에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서 만들었어, 법을. 그 책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의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막 온라인 책 검색하면 책 가격이 다 똑같을 거야, 아마. 다 10% 할인이야, 다. 그 이하로 할인해서 못 팔아.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서, 법으로 아예.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 다음 아니니? 오직 선반 위에 이용 가능한 장소가 있다. 선반 위에 이용 가능한 딱 그 정도의 많은 공간만 있다. 현실의 물리적인 서점은 책꽂이에 꽂을 수 있는 딱 그 정도의 공간만 있지. 하지만 온라인은 제한이 없지 뭐. 제한이. 그 다음에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거와 이거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in addition은 게다가 요건 좀 많이 알고 있어. 게다가지만 in addition to는 뭐뭐 이외에도,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반드시 알아야 돼. 반드시. 그러면 선양 다음 해보시면, 그러면 요거 이외에도, 저거 말고도. 선양 해봐. 선양아, 네. 이거 해봐. 이거 더 큰 다양한 더 큰 다양성 이외에도, 더 큰 다양함 말고도. 그 다음 온라인 서점은 뭐 할 수 있다?
공격적인 할인 공격적인 할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땡스 투는 감사 뭐뭐 덕분에 뭐뭐 덕택에 뭐 덕분에 더 낮은 운영비 덕분 더 낮은 운영비 덕분에 그치 온라인 서점은 무슨 뭐 임대료가 나가냐 뭐 전기세 이런 것들 뭐 많이 쓰냐 에어컨을 뭐 많이 돌리냐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저렴하게 책을 팔 수 있겠지. 그 결국은 그래서 첫째 낮은 가격 둘째 더 큰 선택 더 많은 책을 살 수 있잖아. 영동문고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을 온라인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가격도 착해. 낮은 가격과 더 큰 선택 이 두 개의 조합은 결국 천천히 그리고 스타디 꾸준한 온라인 서점의 상승 그리고 아까 했던 거 라이즈 이러한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B가 책 판매보다 그 변화가 더 명백한, 더 분명한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변화, 소비자의 인식의 변화. 이렇게 와야겠지, 맨 처음에. 이렇게 오고, 거의.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양성 이외에도, 그럼 다양성 말고도, 그러니까 이 앞에는 다양성이 나와야지. 그래야 다양성 말고도, 다양성이 어디에 나와? 이거잖아요. 처음에는 책이었다가 점차 카테고리를 추가 했으니까 다양성 이외에도 이렇게 와야 하는 게 맞겠지. 다양성 이외에도 그리고 상승 이거 다 상관이야? PCA 맞아? 다양성 이외에도 다양성 B 상승을 이끌었다. 상승을 이끌었다. 그래서 곧 확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A의 결론 부분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와야 되겠구나. 오케이. B, C, A. 하나만 더 합시다. 나오시면 37번.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봅시다. 맨 처음에 리터러리야. 리터러리. 문학에 이거 나오면 늘 리터럴리 이거가 꼭 구별하라 그랬지. 얘는 뭐야? 글자 그대로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이건 리터러리 럴리 그래서 문학 작품은 by their nature 여기서는 이걸 자연이라고 하지 말고 본질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 이거 내가 2번 때 꼭 알라고 했지 이거 암시합니다. 뭐하기보다 설명하기보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설명보다는 암시다. 만약에 어떤 전자제품의 설명서는 그거는 100% 설명이지 주관적인 어떤 감정이나 견해는 1도 들어가 있지 않지. 설명서에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조립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그리고 관리를 이렇게 하고 그렇잖아 거기는. 하지만 소설 같은 건 그 작가가 모든 걸 다 말해주진 않잖아.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기도 하잖아 이렇게.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복선 같은 걸 까는 경우 있잖아. 드라마도 그런 게 재밌지. 처음부터 다 말해주고 다 알려주면 궁금증이 안 생기고 호기심이 안 생기지. 글로리 같은 경우도 분명히 물론 복수가 될 거다라는 건 아는데 과연 손명호를 죽인 건 누굴까? 이렇게 뭔가 암시가 있잖아. 암시가. 그래야 재밌는 거지. 그러니까 문학 작품은 본질적으로 설명이라기보다는 암시입니다. 뭔가 넌지시 이렇게 약간의 힌트 같은 거를 좀 주는 거다. 힌트 같은 거를 거의. 즉 임플라이도 암시하다. 암시하다. 암시하다야. 뭐 하기보다 스테이트는 진술하기보다 그들의 주장을 뚜렷하게 대담하게. 그래서 왜 이거 워드 같은 것도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 있지. 이렇게 글자를 이렇게 진하게 하는 거지. 진하게. 이게 볼드야. 이게 볼드. 뚜렷하게 하는 거. 이게. 그리고 directly.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말 빙빙 돌리지 않고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그들의 주장을 진술하기보다는 뭔가 암시를 알 듯 모를 듯 그렇게 암시를 합니다. 그 다음 A 다시 지민. 아니 그 텍스트 본문 그 본문이 암시하는 것은 누구에게? 우리에게 커다란 흥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매우 흥미가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의 일, 우리의 작업. 이거 figure out 뭐야? 뭐를? 그 본문에 이게 요거의 명사야. 요거. 그 본문의 함축,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아내는 우리의 작업은 뭐를? 우리의 분석의 능력, 분석의 힘, 즉 우리의 분석력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누가 범인일까?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를 알아내는 게 결국 우리의 분석력을 시험합니다. 다음, 너희가 알아? 띵크야, 띵크. 그냥 고려하다. 그러면 그 텍스트가 너 이거 뭐라고? 개안하다. 아이씨. 그 텍스트가 암시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 속에서 텍스트가 암시하는 거를 고려할 때 우리는 너희가 알아? 시작하다. 뭐라고? 우리는 가진다. 우리는 얻는다. 뭘 얻어? 기량. 우리는 기량을 얻는다. 네. 뭐 속에서? 본문에 이해하다. 본문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우리는 뭔가 기량이나 기능을 얻게 됩니다. B. 그러나
나 말고 성성 이거 무엇이든지야. 무엇이든지 일에 이봐. 여기 일에 보여진데 말하는 것에 비유를 그러니까 A 대 B 대 비율이잖아. 그러니까 보여주기 대 말하기의 그 작품, 그 문학 작품이 대놓고 보여주냐, 아니면 그냥 넌지시 말하냐, 보여주는 것과 말하기의 비율이 무엇이든지, 뭐 이게 7대 3이든지 6대 4든 5대 5든 그 비율이 무엇이든지 항상 해석하기 위해 항상 독자들을 위해 투부정사 앞에 이거 나오는 이 for는 의미상의 주어잖아. 왜 eat for to 할 때 그거. 그러면 이거에 얘는 의미상의 주어야. 이거를 누가 하느냐? 얘가 한다고, 얘가. 누가 해석을 하느냐? 독자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 이가 와요. 주어니까 은는 이가지. 하여튼 이거와 이거의 비율이 뭐든 간에 독자들이 해석해야 할 그 무언가가 항상 이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뭐든 간에 항상 뭔가 독자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고 어 저 텍스트 무엇을 암시하는 과연 이 글이 암시하는 게 뭐지? 이게 말하는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서 무슨 방법? 문법 문학의 해석하는 해석을 문학적 해석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식 한다. 또 이번에 무슨 방법? 텍스트의 함축적인 것에 대해 생각하는 그 본문이 함축하고 있는 것, 그 본문이 암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시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C. 그러나 이거 왜 없지? 원래 제너럴이 그거지요. 일반적인. 그래서 이게 일반화야. 이러한 일반화는 하지만 이런 폭넓은 일어나는 문학의 일이 그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화는 문학 작품들이 직접적인 진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 힌트지요. 이러한 일반화. 그럼 당연히 시글 앞에는 일반화가 와야겠지. 이 일반화가 뭐야? 여기 나와 있잖아. 여기 보면. 문학 작품은 설명보다는 암시다. 이런 게 일반화지. 문학 작품은 암시야. 근데 이러한 일반화가 그러면 문학 작품은 결코 진술이 없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글 다음에 와야지. 이렇게 먼저 와야지. 그러니까 문학 작품에도 진술이 있고 설명이 있고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게 있지. 플러스 암시도 있다 이거지. 암시도. 그래서 depend on은 뭐뭐에 의지하여 뭐뭐에 따라서 이거야. 다음 선양.
뭐에 따라? 아니야, 안 들려. 그것들이 쓰여졌을 때 그 문학 작품이 언제 쓰여졌느냐, 그리고 누구에 의해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에 따라서 이거에 의존하여 이게 주어. 문학 이거 다 마찬가지야. 이거 work 다 마찬가지. 다. 문학 작품들은 들은 아마 많은 아우 많은 양의 직접적 많은 양의 직접적인 이야기 말하기를, 그리고 이거 메일을 아마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해. 그러니까 언제 쓰여졌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에 따라서 문학 작품들은 많은 양의 직접적인 말하기를 may contain 포함한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뭘 포함해? 많은 양의 직접적 말하기. 그리고 이번에는 이거 여기 있네. 더 적은 양의 암시와 함축을 그렇지. 포함한다.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암시도 있고 때로는 직접적 말하기도 있고, 그러나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 뭐든 간에 하여튼 문학 작품에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게 있지. 우리 몫이 있지. 우리 몫이. 과연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작품이 함축하고 있는 것이 종종 우리에게는 커다란 흥미가 된다. 이런 흐름이 와야 되니까 C, B, A가 답이 됩니다.